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월 25일 자정이 다가가는데요. 모두 편안한 밤 주무시고 내일도 오늘도 26일 날 방송될 거니까 모두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십시오. 아무리 문재인과 추미애, 조국, 또 윤미향, 박범계까지 그들의 부정적이고 몰상식적이고 비양심적인 걸 두드려 봐야 이상하게도 국민들은 그들을 물리칠 생각이 없나 봅니다. 그러나 고고TV는 희망을 갖는데요. 결국은 인간 본연의 가치인 양심과 정의 일상적인 생활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게 고고TV의 주된 논조인데요. 지금 야권은 TK를 중심으로 수국골통 좀비화된 세력이 아직 일부 남아있고, 여권은 586 똘맹이와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놈들이 바퀴벌레와 같은 행태를 하면서 전국을 장악하고 있죠. 바퀴벌레는 두드리려 그러면 숨었다가 나오고 숨었다가 나온다. 좀비는 자기가 좀비하고 된지도 모르고 자기가 인간인 것처럼 끼기덕거리며 나왔다가 또 두드려 맞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현재 이걸 보면은 제가 괜히 유튜브를 시작해가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과정을 저도 보는데요. 제 자신이. 결국에는 우리 책임이다. 문재인 정권을 못 쫓아내는 것은 우리 책임이다. 과거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과거를 제대로 고찰하지 않고 툭툭 튀어나오는 좀비들 때문에 우리가 못 물리치고 있다. 문재인을 못 물리치고 있다. 이건데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 상식과 양심과 정의와 정당성을 가진 우리가 이기는데 그게 언제일 것인가 문제죠. 불과 70일 후에 서울 보선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국힘 쪽의 수구 꼴통 대표적으로 홍쌀이하고 홍준표하고 그 쓰레기 돈벌레 우파 유튜버들이라는 작자들 때문에 국힘의 힘을 밀어줘도 모자랄 판에 흔들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변수가 안철수가 튀어나왔고 안철수로 대적하고자 하는 나경원이와 오세훈은 이상한 방향으로 같이 안철수와 뒹굴고 있다. 이러는 게 고고티브의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25일 오후에 김종인 씨에 대한 기사가 하나 나와서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이분이 희한하게도 고고티브하고 생각하는 거와 그 일치해요. 이 김종인 씨란 사람이. 저는 김종인 씨 추종자 아닙니다. 김종인, 대화, 스물 살 효민이 묻고 여든 살 종인이 답하다 하는 책을 468쪽짜리를 냈다 합니다. 1월 25일 날.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고 냈다 합니다. 그러니까 국힘의 비대위원들이나 국힘의 김종인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합니다. 아니 저런 걸 왜 알리지도 않고 냈는가. 정치꾼들이 이 사기꾼이 되게 많은데요. 저는 정치꾼들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몇 명만 제외하고는. 그런 친구들은 맨날 그 출판 기념회를 한다, 출판식을 한다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돈을 걷고 책 같지도 않은 책을 갖다가 데스크필하고 그러고 있죠. 근데 김종인 씨는 왜 이걸 몰래 냈을까? 스스로 서점에 깔았을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김종인 씨가 꿰든 완마와 같이 명확한 답을 다 내놓습니다. 뭐 100%는 아니더라도 90% 정도는 고고TV는 김종인 씨 책에 대해서 기자가 인터뷰한 것에 대해서 호응을 하는 편입니다. 동의를 하는 편이죠. 김종인 씨가 낸 책을 기자가 물으니까 젊은 세대가 대한민국을 두고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출간 작업을 시작했다. 젊은 세대가 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젊은 세대를 위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대단한 거예요. 80 노인이 20대를 위한 책을 썼다는 게. 그것도 정치적인 함의를 갖다가 다 담고 썼다는 게 대단한 거죠. 어떤 정치꾼들도 이런 책을 쓴 적이 없어요. 핵심이 이겁니다.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뽑았는데,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몇몇 사람이 안철수를 부추겨서 나를 흔들고 있다. 나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다. 두 번째, 자꾸 보수라고 말하는 것은 별다른 실익 없는 행위다. 세 번째, 언론이 오세훈, 안철수, 나경원만 쓰니 신인이 못 나오는 것이다. 네 번째, 3월에 국민의힘 그리고 안철수, 금태섭 중 후보 하나를 뽑으면 된다. 다섯 번째, 서울시장 선거 단일화 협상이 깨질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뭐 아주 특별한 지도자가 한 명 나올 것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저도 한번 사서 보려고 그럽니다. 저는 요새 책 읽는 게 참 부담스러운데 사서 보려고 그럽니다. 벌써 6분이 지났죠. 이 보수하고 진보라는 거 있었어요. 저도 간혹가다 말을 했죠. 보수 진보는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학 교과서에. 이름도 없고 실체도 없는 겁니다. 좌파, 우파가 있죠. 정치학 교과서에. 좌파가 있고 중도가 있고 우파가 있어요. 그래서 좌파 중도, 중도 보수, 우파. 이렇게 이제 정치학에서 명명을 하죠. 그 정치학 개론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경원의 말에 비르면은 좌파와 우파는 있고 중도는 없다. 즉 좌파 우파의 가치는 있고 중도의 가치는 없다 그러는데 그 나경원이가 잘못 말한 거예요. 중도의 가치는 있어요. 나경원이가 말하는 것은 좌파 우파의 기본적인 개념과 가치가 있고 중도는 가치가 없고 중도층이 있을 뿐이다. 그럼 궤변을 널어놓더라고. 짬뽕 짜장면론에서. 그런데 나경원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좌파 우파의 개념으로 우리가 박근혜 이후에 박근혜 전부터 내가 한 10여 년 전부터 노무현이가 진보 보수의 개념을 들고 나와서 보수는 진보한테 공격받는 프레임이고 그죠? 진보는 나간다 보수는 멈춰있다 이런 거니까 좌파 우파로 돌아가야 한다 해가지고 내가 박근혜 대통령 때 외곽에서 많이 도왔는데요. 좌파 우파로 가자. 근데 그것을 우파의 가치를 우리가 잘 성숙을 시키고 계획을 했으면 됐어요. 근데 우파의 나쁜 점, 정체도 없는 우파를 갖고 와서 남북관계, 공산당 빨갱이 이 개념이 들어가가지고 우파가 망했어요. 현재까지 박근혜 이후로. 그래서 지금 정치 환경에 대해서 진영 논리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 게 좌파 우파는 안 된다. 제 개인의 생각. 그래서 진보 보수로 가야 한다는데 진보 보수라고 제가 명명하죠. 근데 이것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상대 진영을 갖다가 문재인 세력, 반문재인 세력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야말로 진짜 치졸한 거죠. 큰 정치적인 그림을 보면은. 그죠? 정치 헤게몬을 갖다가 우리가 탈취하려고 그러고 정치 헤게몬을 우리가 잡아가지고 정권을 창출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수 우파가 문재인 대 반문재인이 그게 정치적인 헤게모니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혼돈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도발은 노무현 이래 진보 세력이 만들었지만은 망쳐버린 게 우파 보수가 망쳐버린 거예요. 김종인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정치 사전 족보에도 없는 말이다. 진보 보수라는 것은. 맞아요. 족보에도 없어요. 현재 진보를 자처하는 정당에 대해 이념적 실체도 없는데 그저 지들이 진보적이라고 진보를 참칭하는 세력이다. 맞죠? 제가 누누이 이런 말씀을 드리죠. 진보에 대한 반대 개념 보수는 뒤집어 씌운다고. 진보 애들이 보수를 뒤집어. 우리는 앞으로 진보적이다. 진보적이란 말이 말이죠.
막시즘에 보면은 막시즘 자본론에 보면 말입니다. 저 다 까먹었어요. 거기 보면 프로그레싱이란 말이 나와요. 레이버 프로그레싱. 그걸 따온 거야. 노동자 앞으로 나가자 레이버 프로그레싱. 그거만 내요. 그러면 얘기를. 이 진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 김종인 씨가 보수에 대해서 아주 싸늘하게 말을 했다. 어떤 사람들은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운운하면서 더욱더 보수적으로 보이기 위해 안달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보수주의가 뭐냐 하고 물으면 대답을 못한다. 몇 번이나 말했죠. 김종인 씨가 그래서 신문에 나왔고. 그러면서 보수란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이 과격혁명을 일으키기 전에 하는 개혁이다 하고 영국의 정치학자 말을 인용했다. 김종인 씨가. 보수라는 것은 말이지 그 보수 자체가 진보적이고 개혁주의예요. 그 쓰레기 돈벌레 우파 유튜버들이 박 대통령과 박근혜를 팔죠. 그죠? 그런데 박 대통령 자체가 개혁적이에요. 박 대통령과 정주영과 이병철과 이건희가 김대중 아니 김우중 또는 김영삼 이런 사람들이 보수주의자면서 개혁주의자였어요. 보수의 기본 개념은 과거의 좋은 점을 가져가면서 나쁜 점을 개혁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심의 이반이 오기 전에 개혁을 해야지 그것이 보수의 가치다 하고 김종인 씨가 말하죠. 저도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김종인 씨가 국힘을 개혁시키려고 그러죠. 그런데 보수 우파의 개념도 모르는 홍쌀이나 수국골통 몇몇이 국회의원 몇몇이 우파 자유우파를 외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자유우파라는 것은 없다. 우파가 있을 뿐이다. 문재인에 반대한다고 문재인이 자유를 억압한다고 자유우파다. 그러면 우리 보수 우파 정권에서는 과거에 자유를 억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그것들이 쓰레기예요. 그 우파 유튜버들하고 조갑제, 정규제 이런 놈들이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들. 김 위원장의 말씀이 일체의 좌우 구분법 자체가 매우 시대착오적이다. 민생에 도움이 되면 좌우파 정책 뭐든 갖다 쓰려는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 맞죠? 누누이 말씀드렸죠. 검찰개혁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586 꼴통들이 운동권 세력의 비리를 듣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맞죠? 사모펀드 의혹 등이 너무나 터지는데 부정과 비리와 부패와 뇌물 방식이 과거에 비해 굉장히 정교해졌다. 여권 핵심들 운동권과 정치권에서 못된 짓만 잔뜩 배운 것 같다. 검찰이 조사하려고 하니까 검찰 개혁을 들고 나왔다.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거대한 사기극이다. 맞아요. 아니 이런 사람을 갖다가 왜 민주당 이중대라 하고 쫓아내려고 그런지 난 수국골통들 그 자유우파 유튜버가 아무리 돈이 중요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1년 365일 그렇게 김종인 씨를 갖다가 쫓아내려고 그러는 게 전 이해가 안 가요. 김종인 씨도 우리가 이용하면 됩니다. 보수에서. 일단 우리가 정권을 찾으려면은 김종인 씨 같은 경세가 지략가가 와서 정권을 찾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하든지 가치 논쟁에 들어가든지 그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또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아주 꾀도난 말을 한다.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수 없다 하고 한마디로 정리해버려요. 저도 계속 그러죠. 혁신은 모두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4차 산업은 전부 다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제 노동집약적에서 4차 혁명을 갖고 가려는 중국이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을 갖다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최소한 4, 50년 안에는. 그래서 안철수도 그렇고 과거에 박근혜도 그렇고 문재인 이놈은 이상하게 됐고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보는 경제하고 아주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요번에 트럼프가 4년 동안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걸 보세요. 너희 까불지 마. 군사적으로도 우리가 강하고 세계 유일무이의 인류고 원천 기술은 우리가 다 갖고 있어가지고 반도체를 죽여버리죠. 중국의 반도체를. 그죠? 그리고 바이든도 지금 똑같은 정책을 씁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틀린 이야기다. 껄끄러운 것은 이쪽 미국에서 얻고 좋은 것은 중국에서 취하는 식의 이기적 친구를 미국이 동맹이라고 생각하겠는가? 이거는 말이죠. 박근혜도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미국과 동맹을 하면서 북핵을 갖다 제거하기 위해서 또는 미국과 경제적인 아니 중국과 경제적인 확장을 위해서 미국과 중국에 줄타기를 했죠. 박근혜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쓰레기 돈벌레 우파 유튜버들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이가 집권하고 나니까 한 말이 뭡니까? 반중 친미라는 걸고 들어왔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린 실리적으로 이용만 하면 됩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의 위상은 갈수록 약화된다. 맞죠? 우리도 지금 제조업, 전통적인 제조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일본도 거의 무너졌죠? 그렇죠? 그 중국이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있는 게 지금 말하는 4차 혁명, 우리가 또 상상하지 못하는 5차 혁명이 몇십 년 후에 나오고, 그렇죠? 원천 기술의 핵심 확보를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나라가 리드를 하는데, 그죠? 중국이 원천 기술을 확보하려고 중국과 일본과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가지고 군사적으로, 충돌해가지고 3차 세계대전 그런 거 일으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의 공장 중국의 위상은 갈수록 악화된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뒤바꾸는 혁신 기술은 여전히 미국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상식적인 걸 지금 김종인 씨가 20살 효민이하고 대담지 프로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졌는데 혁신에서 소외된 사람은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장이 나오고 있어요. 문재인 이놈아가 준비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재난소득 뭐 1차, 2차, 3차, 4차 전국민 또 기본소득 또 요번에는 말이야 자영업자의 말이야 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해서 법으로 보장해 주겠다고 재난기본법을 만들다. 중소 자영업자를 위한 보상 기본법을 만든다. 이런 엉터리 정책을 쓰는 거예요. 해줘야죠. 해주는데 문재인 들어와서 초양극화가 이루어졌고, 그죠? 제조업에서 안정적으로 먹고 보는 사람들, 공무원, 대기업, 노조, 공기업 또는 의사, 판사, 의사, 변호사, 변리사 이런 것들 또는 안정적으로 맛집 좋은 자영업 이런 것들은 다 괜찮아. 전통산업 중에서. 그런데 거기에 소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초양극화, 아주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게 벌써부터 예상이 됐어요.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가지고 지금 경제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실제적으로 통계로도 나와요. 코로나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마이너스 1.2%인가 보니 마이너스 1.2% 성장인데 그게 무슨 큰 충격이에요. 우리 IMF 때는 마이너스 11%막 이렇게 하고 또 2008년 리만 브라더스 경제 위기 때는 마이너스 8%가 갔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인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다. 근데 4년 동안 문재인은 그 코로나 패러다임이 오기 전에 나라를 망쳐버렸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인데 이걸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런 걸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돈 풀기에 들어갔다 문재인이라는 놈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유 이거 다 이야기가 안 되겠네요. 벌써 20분 가는데 말씀드리려는 게 이게 아니고 지금 외곽에서 자기를 흔드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응? 이 사람이, 이 김종인 씨가, 단일화 문제를 또 물어보죠. 오늘도 TV의 조선 9시 뉴스에 나경원이가 출마해서 단일화를 하는데 나경원이가 하는 말은 정거장에서 언제든지 단일화해서 안철수가 탑승하면 된다.
자기는 찬성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안철수는 끊어내야 돼요, 이번에. 보수가 서울시장을 못 가져오더라도 끊어내야 돼요. 두고두고 하건이 됩니다. 안철수 이번에 들이면은. 홍준표가 김 위원장, 김종인 대표가 3자 필성론을 말한 것은 87년에 DJ의 4자 필성론을 연상시키고 시대에 동떨어진 아전 인수격이라 주장을 했다. 또 김무성이가 1월 21일 날 김종인 대표, 우리 당 대표 자격이 있는 사람이 3자 구도 필성론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하고 김무성이가 김종인을 비판하는 데서 김종인 씨가 말하기를 나도 단일화는 찬성한다. 그런데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 맞아요. 안철수가 단일화 안 합니다. 보세요 마지막까지. 하면은 좋지만은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 걔는 자기가 단일화를 중심이 되겠고 자기가 서울시장 출마하고 대선을 가져오겠다는 애예요. 만약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 특정 후보가 거부하고 안철수란 말이에요. 안철수가 거부하고 출마하는 경우가 생기면 3자 대결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약속을 깨고 출마한 사람에게 표가 가겠느냐? 그러니 3자 대결을 해도 우리가 이긴다고 나는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고. 그럼 3자 대결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상황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그렇다. 일단 상황은 대비하지 않느냐. 내가 당대표인데, 그럼 비대위원장 임기는 연장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난 미래는 없다. 아니,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야권에서 나오는 주장을 놓고 김 위원장의 권위를 흔들기 위한 시도라는 해석도 있다. 이렇게 부르니까, 내가 그거 다 안다. 몇몇 사람이 안철수를 부추겨가지고 나를 좀 어떻게 흔들어 보려고 하는 건데 내가 거기에 움직일 그 사람 같으면 지금 이 짓을 안 해. 딱 잘라버려요. 그럼 비대위원장 임기 후에 계획은 없으십니까? 하니까 나는 약속을 지킬 거다. 내가 딴 사람처럼 무슨 미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김 위원장을 흔들려고 한다고 거론하는 일부 사람들은 4월로 예정된 비대위원장 임기가 연장될 수 있다고들 발광을 하는데요. 발광은 제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이야. 내가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뭘 한다고 하는데 다 자기네 같은 줄 아는 거야. 나는 여태까지 누구한테 부탁하거나 청탁을 해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내 머리 하나 갖고 산 사람이에요.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도와줬지. 누구한테 이것 좀 해주시오.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것 좀 해주시오. 해본 적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5번 했으니 굉장히 아첨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지만 난 아첨하는 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딱 잘라버려. 응? 에이, 참 짜증나네. 또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응? 원희룡과 유승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아니, 그 사람들이 뭘 준비했는지 알아야지. 그렇죠? 뭘 준비했냐고. 시대와 세대, 미래를 아우르는 걸 뭘 준비했냐고. 아니, 여당 애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박영선이라든가, 그런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그놈마다 말할 것도 없고, 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권력에 대한 탐욕이 너무 심해서 선거에 지고도 승복을 안 하는 것 아닌가? 권력에 대한 탐욕은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뿐이 없다. 우리나라 70년 동안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이 하나도 없다. 국민이 불쌍한 거다. 과거로부터 배웠다면 대통령 되는 사람이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다른 대통령이 하던 짓을 그대로 따라한다. 이거는 박근혜와 문재인을 말하는 거예요. 야당 때는 여당을 드립다 공격해놓고 여당 때문에 되면 똑같아진다. 최근에 아주 명확하게 보이지 않느냐. 맞는 소리고.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을 꿈꾸며 오래 준비한 원희룡, 유승민 같은 주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뭘 준비했는지 알아야지. 내가 지원을 해주지. 이런 식이고. 내년 대선이 시대 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느냐. 그랬더니 신종 코로나 사태 후 경제적 사회구조가 완전히 재편된다. 심하게 바뀐다. 4차 혁명도 앞두고 있고 4차 혁명 시작됐어요. 경제구조가 바뀌면 사회구조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 지금 가장 심각한 가지가 출산율이고 0명대 0.8명입니다. 지금 한 명이 0.8명을 낳아요. 0.8명대 출산율에 고령화까지 진행되는데
사회 전체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지도 모르고 정치권들은 그걸 방기하고 있다. 오늘날 일본이 헤매는 것은 1970년대 말부터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됐는데 정치권이 그 의미를 모르고 싸우기만 했기 때문이다. 또 세계는 디지털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기업의 생산과 국민의 소비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야 할지 연결할지 모르고 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걸 제가 말을 던졌다. 그리고 책 말미에 개헌 이야기를 해요. 이 개헌은 솔직히 우리가 북한만 없으면 대통령제를 없애야 돼요. 너무 피해가 커요. 모든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진을 마음대로 해. 정권을 잡으면은. 그래서 개헌에 대해서는 이게 휘발성이 강하죠. 이 사람이 자, 개헌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김 위원장님께서 대선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나이가 82이다. 욕심도 없다. 박찬종이라는 애가 나와가지고 유튜버에서 내가 무슨 이원 집정부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처럼 말하던데 참나. 내가 요새 기분이 나쁘니까 신문을 잘 안 봐요. 신문을 보면 머리가 혼란해져요. 엊그제인가 한 여론조사 업체에서 부울경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발표해서 난리가 난 것처럼 종편에서 방송하더라고.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여론조사 리얼미터 갤럽 말하는 거죠. 갤럽에서는 국민의힘 선거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어느 일간지는 야권이 정신을 못 차린다고 있다고 기사를 써요. 그런 기사 제목을 뽑는 편집자들이 한심한 인간들이고 언론에 사명을 못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거지. 언론에서 서울시장 후보에 왜 젊고 신선한 사람이 없냐 그래요. 그래서 기사에서는 밤낮 오세훈, 안철수, 나경원에 대해서만 쓰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신인이 못 나오는 거지. 아니 언론에 세 사람, 뉴 캐릭터, 뉴 인물이 나오도록 못 만드는 거지. 밤날 옛날 사람 이름만 거론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많이 그 세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못 찾았죠. 아니 그 안철수 걔는 원샷 단이라는 게 말이 안 돼. 정치 도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야권에 국민의힘 주자가 하나 있고 금태섭도 있고 또 누구야? 안철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또 시대재난 그리고 조정훈인가? 걔를 만났잖아요. 어제. 대단한 계략가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안철수 누가 단일화를 원하면은 완식경서 말고 너 금태섭이부터 정리하라 그러잖아요. 제가. 금태섭도 정리하지 못하는 게 뭘 국민의힘에다 계속 껄떡대고 침발르고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지금 중원부원 또 했는데 이게 30분까지가 안 되는데요. 30분 만에 끝내려고 그랬더니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 사람은 위에서 그 쫄따구들 국회의원들을 다 바라보고 있고 문재인까지 위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사람을 잘 이용 못하고 잘 못 받들고 그 쓰레기 유튜버들이 박찬종이 말하잖아요. 박찬종이가 김종인 씨한테 대적할 사람이에요. 홍준표는 발것도 못 따라가. 무시하는 거야 이분은. 잘 모셔가지고 대권과 서울 보선을 갖고 오면 될 것이지 뭘 개헌을 하고 이전 집정부를 해. 김종인 씨가 대통령도 아닌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개헌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 TV에 유튜브를 하다 보면 너무 답답해요. 진짜 방송하기 싫어요. 너무너무 그거 TV가 필부고 무식한 한 인간이고 일반인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무식해. 개헌론은 지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것들이 박찬종이나 조갑재나 정규제도 그거 뭐 그건 몇 살 안 걷고 박찬종이나 조갑재는 60가 70이 넘었잖아요. 그냥 은퇴하고 책이나 쓰고 자니라 책이나 쓰고. 근데 책 쓸 지량은 없어 이것들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이현명이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